안녕하세요. 나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밖에 겨울비가 내리네요. 온도가 조금만 좀 낮았으면 눈이 화이트, 네, 눈이 왔을 것 같은데 지금 비가 겨울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채널은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이나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생각한 부분이나 실천했던 부분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는 채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인생 전반에 어떤 이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접목해갖고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채널인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저번에는 이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주제가 어릴 때부터 존대하라. 이제 요 주제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왜 존대를 하라 그러냐면은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부모님에게 아이가 존칭을 쓰고 존대를 하면은 이제 걔가 아이는 커서 어른이 되죠. 아이는 커서 어른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부모에게 존대나 존칭을 써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 딱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을 했을 때 좀 더 사회생활을 순탄하게 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부모에게 존대를 하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 뭐 했나 어떻게 했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이가 성장하면은 나중에 사회 나갔어도 자기보다 윗사람을 대하기가 함부로 대할 수 있어서 좀 더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 둘인데 아들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존대와 존칭을 이제 쓸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제 말 요렇게 보통 이제 뭐 돌 조금 다가고 돌 되면은 뭐 엄마 아빠 요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하고 존칭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근데 쭉 이렇게 존칭을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시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어른 시킨다고 해갖고 애들이 금방 그게 습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꾸준하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존칭을 써줘야 된대요. 존칭을 쓰고 존대를 하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꾸준하게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존칭과 존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인데 박사님, 장관님 이렇게 존칭을 썼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첫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장 과정 중에서 뭔가를 이제 책 읽고 뭔가를 이렇게 읽고 난 후에 그거를 자기 표현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조목조목 자기 표현을 되게 잘해서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라고 그냥 애칭을 써줬고 장관님이라고 이제 둘째는 장관님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걔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뭔가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깊이 있게 뭔가를 생각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깊이 있게 뭔가를 하루는 공부를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세 사람이 이제 아들 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는 여러 방면에 얕지만 여러 방면의 어떤 그 지식을 습득하고 이제 둘째는 여러 방면의 어떤 얘는 책 읽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키울 때는 책 한 권 읽으면은 이제 돈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책 한 권 읽으면은 이제 이제 책 한 권당 300원 이래갖고 세 권 읽으면 1,000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책을 읽혔는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책을 안 읽고 큰애는 그렇게 하니까 책을 이제 돈의 욕심이 큰애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아주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공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안 읽고 뭔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딱 풀게 하면은 좀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도 애가 이제 약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칭을 걔는 장관님이라고 이제 붙여줬는데, 그렇게 해서 쭉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 뭐 이제 이제 존대를 하고 존칭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키워놔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렸을 때 키울 때는 어디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그 아이들 친구 엄마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애들을 저런 식으로 조그만 애들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좀 징그럽다, 좀 듣기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이는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아이는 커서 사회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 때부터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존칭을 잘 쓰고 있고요. 존대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버릇없게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들을 키우는 이제 부모님들은 저는 애들을 어머니, 아버지 존칭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형제나 아니면 자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은 뭐 둘둘 이렇게 아들 둘, 뭐 딸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도 애들이 2살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을 이제 이렇게 서열을 정해줘야 되겠다. 키우다 보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2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서로의 어떤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부딪힐 일이 되게 많아요. 싸우기도 하고 장난감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과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걸로 해갖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뭐 게임 할 때도 이제 서로의 의견이 안 맞으면 그걸로 또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서열을 딱 정해져 버리면은 싸우더라도 일단 싸우더라도 그게 난타전으로는 안 간다는 얘기인 거죠. 서열을 정해주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열을 갖다가 이제 동생에게 키우면서 항상 형아가 이제 동생을 돌봐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형아의 어떤 책임을 좀 이렇게 권리를 주면서 형아에게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의 권리를 주면서, 그리고 또 책임까지 같이 이렇게 딱 주니까 이 형아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동생을 이제 리드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형제나 자매 같은 경우에는 그 서열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서열을 정해주고 나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이제 형제나 자매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속에서 이제 둘이를 같이 동등하게 이제 혼을 내는 것보다는 동생이 보는 앞에서 형을 먼저 혼내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지껏 계속 본인이 권리를 많이 이제 그 속에서 줬기 때문에 형을 먼저 혼내고 나서 이제 그 형이 동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지, 2사람이 똑같이 만약에 혼을 내면은 이제 동생이 안 그래도 너무 형아인데 치우쳐 있는 어떤 권리 때문에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형아에게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약에 혼을 내면은 동생이 또 이렇게 더 큰 불만이 생길 수가 있거든, 마음속에. 그러면은 이때 형아를 집중적으로 혼을 냈을 경우에는 동생이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 때문에 형아가 혼이 나니까 마음속에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형아에게 함부로 못 덤비는 거죠. 덤비거나 형아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아는 또 그렇게 되면 형아는 약간은 또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왜 동생은 동생이 잘못했는데도 왜 자꾸 형아를 나만 혼내 하고 이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불만들은 나중에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약간씩 이제 보상해가는 이제 그런 형아에게 어떤 권리를 이제 주면서 어떤 다른 쪽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아 나는 요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했으니까 요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하면은 자신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불만은 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면은 좀 더 이제 그 지혜롭게 가정을 운영해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애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라는 게 받으면은 계속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왜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 눌러놓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 팍 터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은 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잘 인지 못하죠. 인지도 못하고 그냥 화를 팍 그걸로 화로 표출을 해버리고 마는데 그때 자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이 몸에 바로 이제 마음도 힘들지만 몸에 바로 나타나요. 어떻게 몸에 나타나냐면 이 몸이 긴장을 해요. 이렇게 팍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은 이렇게 몸을 빡 긴장을 하면서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래 강박 증상 비슷하게 그런 왜 어떤 일을 갖다가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쉽게 싹 잊어버리고 쉽게 이해가 가고 쉽게 용서가 되는데 스트레스 상태가 오래 가다 보면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몸의 이 경직 상태가 계속 오래 가다 보면은 사람이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긴장이 되고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계속 몸을 이완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뭐 영화를 본다든지 어른들은 노래를 듣는다든지 해서 자기가 스스로 또 운동을 해서 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제 자발적인 어떤 그러한 거를 자기가 자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놀이를 통해서 애들의 어떤 그 긴장과 경직된 어떤 몸 상태나 어떤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놀이를 통해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어떤 영화에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은 그 영화가 몰입됐을 때는 이 잡념이 확 다 사라져요. 그런 것처럼 애들은 영화도 그렇지만은 놀이에 몰입했을 때가 가장 이 긴장이 빨리 풀려요. 놀이에 몰입했을 때가 우리 어렸을 때 있죠. 소꿉놀이도 하고 공주놀이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 이 명상 상태와 같은 그런 이제 명상 상태와 같은 몰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 몸이 이완돼요. 이완되면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면서 다시 이제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준비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뭔가를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놀이를 몇 가지를 소개하겠는데요. 애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서 하면은 이제 남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종이 신문지 칼싸움 놀이. 근데 요거를 세게 만약에 너무 작게 똘똘 말아서 이렇게 하면은 아플 수가 있죠. 요거보다 조금 더 느슨하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둘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칼싸움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뭐 방패는 우리 냄비 뚜껑 요런 걸로 이제 방패를 삼아 갖고 그렇게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런 거를 다 하고 나서 요걸로 야구놀이도 가능합니다. 야구놀이. 신문지를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던지는 거죠. 동생이 던지거나 형아가 던지면 부모님이 던져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야구놀이를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해갖고, 우리 옛날에 공기 있죠. 공기 주머니 맞추듯이 이렇게 맞추기도 할 수 있고요.
서로 술래잡기 요래 해갖고 맞추는 이제 어떤 그런 놀이도 가능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떨 때는 이제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냥 요런 걸로 해갖고 놀이를 갖다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찍기 놀이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누가 많이 찍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기 놀이를 통해 갖고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찢어 갖고 방에 너무 이제 넓은 방에 하면은 치우기 힘드니까 방을 하나만 딱 정해 갖고 이런 식으로 헛뿌리기 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을 자기가 스스로 놀 수 있게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면은 되게 그 시간만큼은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그 긴장했던 몸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애들이 생활을 한다면은 애들이 공부도 훨씬 집중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고 또 이제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에 갔을 때도 상대방을 내가 이완돼 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배로 커지는 거지 내가 긴장을 딱 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우리 만나기로 하고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